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주희입니다. 우한 폐렴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11일 기준으로요. 9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제2의 대구 우한 폐렴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우한 폐렴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역보다는 총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이현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한 폐렴이 다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또 총선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이번에 그 방역한 게 그 해외 모범 사례가 될 거다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이태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지금 얘기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저는 중국 코로나, 중국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총선에 올인만 하고 있다. 또는 이제 지금 중국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빌미로 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오로지 총선 승리를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뭐죠? 그 재난 기본소득이란 말이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해갖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임미리 교수부터 시작해서 정가훈 목사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신의 한수도 길거리 조사 때문에 고발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놓고도 정의당에선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선관위에서는 뭐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는 이제 내부에서는 아닌 걸로 결론이 났는데 공식 표명은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건 이제 별개로 지금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중국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올림픽의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 일본이 지금 이제 그 입국에 대한 제한을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전에 그 일본 징용 사건 때문에 발생했던 이제 그 수출 규제 관련하여서 지금 이제 굉장한 반일 그런 이제 뭔가 그 이 감정을 유도하는 뭐 추천가 부르고 했던 사항들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정말 이 중국 코로나 방역에 힘써야 될 국가가 그거는 지금 아예 도외시한 채 또는 그걸 빌미로 지금 이제 총선 승리, 총선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한 폐렴이 정말 중국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한에서부터 왔는데 이 정권은요 프레임 씌우기가 참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신천지 탓하고 또 이 구로 콜센터 신천지 신도를 검사를 하겠다. 뭐 했지만 지금 5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하는 말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프레임 씌우기, 정말 이 정권에 하는 일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천지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가 있고요. 그다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지역. 그건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지영 작가가 얘기했던 내용이라든가 김어준 얘기했던 그런 그 망발이죠. 그야말로 이제 그 본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하여간 지금 이제 모든 사항들 다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 총선에서 혹시라도 자기네들의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하는 이 걱정하는 거, 이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패닉 상태 같은 것들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이제 한번 내용을 볼까요? 좀 간단하게라도. 그 이제 국가가 뭐 좀 돈을 준다고 하고 있어요. 뭐 재난 소득이다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정권이 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 앞두고 현금 뿌리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근데 그건 절대로 비춰지기도 있어서는 안 하는데요. 되죠. 이제 관권 선거가 안 되고요. 관권 선거도 안 되고 그보다 더 안 되는 건 금권 선거거든요. 그거는 한마디 말해서 옛날 고무신
고무신 선거라고 했던 네. 거, 예, 혹시 아시는 분 있는데요. 들었습니다. 그거 말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네. 돈을 주고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제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말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기네들 표 안 찍고 다른 야당을 찍으면 돈을 못 받는 거다. 그죠? 네. 자기네 찍어야 돈을 주는 거다. 네. 이런 식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법률상 근거도 없어요. 지금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고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네. 그런 개념이고요. 아시겠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네. 이거는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채택할 내용이 아니고 이거 사회주의에서 네. 하는 거다라는 입장이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갖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일할 의욕이, 근로 의욕이 없어지니까. 네.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그게 결국은 이 부분은 지금 마스크에 대한 이제 배급. 네. 이게 사회주의 아니야, 이거? 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회주의의 시험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어떤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죠. 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소득도 이제 재분배를 해주려고 하냐, 좀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으로 중하위층이면 가구당 60만 원씩 준다. 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네.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뭔가 복지에 혜택을 주는 거,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금 복지. 네. 이거는 치명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중요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소비, 금융 전부 위기 상황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국제 수지도 마찬가지고요. 무역 관계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중국 코로나에 대한 네.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네. 돈을 뿌려도 그게 소비가 진작이 되겠어요? 그냥 묻어두는 돈, 썩어지는 그렇죠. 돈인 거죠. 맞아요. 네. 밑바닥 정말 정말 물붓기 완전히 네. 네. 어디 정말 열사의 모래 네. 사막에 네. 물붓기 하나 다는 거 다름없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계속 갈증만 느껴지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말 이 소득도 재분배하냐, 또 마스크도 이제 배급제 연습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는 약국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요일별 오부제라는 것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기 전에 사회주의 체제를 먼저 배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오형이라고 하는 네. 이제 특정 업체가 지금 이제 공급을 하는데 네. 지금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금 약국에 언제 온지를 모르니까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사무실에 네. 지금 이제 2군데가 주변에 있는데 어디는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는 오후 5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붙이기도 하고. 예, 제가 이제 소소문에 있는데 네. 있거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제가 샀어요. 아, 사셨어요? 예, 네. 지금 몸 아픈 제 동생한테 주긴 했는데요. 요새 네. 가장 좋은 선물이 마스크라고 맞습니다. 하죠.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만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대만의 IT 장관이 이제 아주 천재적인 이제 젊은 장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한 게 수출 금지했고요. 마스크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약국에 가면 네. 이제 거기에 재고가 얼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어요. 근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했어야 할 일이 국가가 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일단 배급하고 말아버린다라고 네.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사회주의도 네. 얼치기 사회주의인 거죠. 네. 예. 사실 이제 대만에서 그 앱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거를 대학생들이 개발을 먼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도 뒤따라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좀 재고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이제 개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우한 폐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네. 그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요, 75세 드신 이제 할머니께서 약국 10군데를 정보가 없으셔서 네. 약국 10군데를 돌아다니다 허탕치고 돌아갔다. 좀 네. 이런 이야기들도 좀 그러니까요. 전해지고 지금 있어요. 이제 국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복지제도, 노인을 위해서 네. 행하는 그런 복지제도,
그다음에 사회보장이나 이런 이제 정책은 말이죠. 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무차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복지제도 운영하고 그런 정책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네.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만하다고 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오만 무능한 문재인 정권들의 이런 행태가 이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좀 이 선거법에 대해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미리 그 고대 교수가 이제 그때 민주당 빼고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사전 선거운동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됐었고 문바들이 아주 그냥 돌격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그 민주당은 고발했다가 치하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정강훈 목사님가 이제 구속이 됐던 것 같은 경우도 사전 선거 운동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아마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운동을 못 하는데 이제 선거 운동을 했고 그게 또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신혜원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여론, 그게 길거리 여론조사가 말이 여론조사지. 그거는 길거리에 말하자면 인기 투표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안한지를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선거법에서 얘기하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여론조사예요. 전문적인 기관이 표본을 놓고 그 어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그야말로 과학적인 접근하에 전문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게 여론조사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설프게 하지 말라. 법에 찍힌 대로 해라라고 하는 의미이지 그냥 인기 투표한 거 그래서 확인된 내용을 언론기관이 이 신한수에서 알린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거 위반으로 그것도 이낙연 캠프에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그 굉장한 좀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봐요. 지금 본인에 대한 모독이다. 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된 부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옥중서신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이제 신분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못 하는데 또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제 한 부분이 이제 사전 거기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 뭐냐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그렇고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바가 지금 특정 선거의 특정인을 위해서 낙선하거나 당선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이 선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후보의 이 공천에 대한 이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의견 개진.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면, 얘기를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임미리 교수, 정강훈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뭐 신한수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이거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 선거와 관련된 본인들의 의사표시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제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그 탄핵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그 새로 만들어진 열린우리당이 이제 그 압승을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선거에 있어서 중립 의무를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법 위반에서 선거운동에 해당되려고 하면 위배되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려고 하면 이제 이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가 선정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만 잘 되기를 바랬지 후보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런 측면에서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임미리 교수 문제, 정강훈 목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특정 후보가 당선 또는 낙선되라고 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얘기 같은 경우는 거대 야당이라고 했잖아요. 미래통합당이라고도 안 했고요. 그럼요. 거대 야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하여 네. 지금 이제 어떻게 일부 인사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인사들은 또 저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네. 예,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네.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 선거 국면을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낙천 낙성운동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우리 우파 시민단체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야당 쪽이죠. 네, 이제 미래통합당 뭐 이런 쪽에 또 하다못해 비례대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법원의 입장은 이제 뭐였냐면 그때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주로 이제 좌파단체에서 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걸 발표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한 행위가 네.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그건 허용된다고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허용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신의 한수 쪽에서도 이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저도 뭐 굉장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거고요. 네. 우리 신의 한수에도 그런 내용의 방송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유권자이신 우리 시청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도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정도까지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분증을 내지 않아서 예. 체포된 예. 50대 여성인가요? 예, 그런 그 분도 가족,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를 몰고 가려고 하는 이제 이 정권의 뭔가 정치적인 의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많이 괴를 같이 해요. 네.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에서 네. 딱 눈에 띈 게 뭐였겠어요? 정치 경찰이죠. 네. 그죠? 정치 판사, 정치 검사도 안 되지만 정치 경찰은 더 안 돼요. 네. 그죠? 과거에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 네. 탁 쳤는데 억하고 죽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 네. 이제 있었던 그런 일들 관련해서 우리한테는 경찰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일제순사, 칼찬 일제순사 이런 네. 것처럼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안 좋은데 불구하고 이번에 그게 아마 어느 지하철역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빨갱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전단을 이제 그냥 뿌렸고 하야하라 그런 예.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랬대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그분도 거기 어떤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그 유인물을 이제 뿌렸는데 네, 그냥 하는데. 4명의 건장한 경찰들이 네. 그냥 짓밟고 네. 뒤에다가 이 뒤쪽에다가 수갑을 채워서 이제 연행을 해갔어요. 그 연행하는 영상을 봤는데 네. 뒤로 이렇게 팔을 꺾은 다음에 수갑을 채웠는데요. 제가 한번 그 자세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굉장히 어깨가 나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 쪽에서 그 얘기는 이제 이 핸드폰으로 때렸다. 그 다음에 네. 입으로 물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거는 강제 연행에 저항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극적 방어적 행동이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민등록증 제시를 했는데 네. 신분증 제시를 했는데 3번에 걸쳐서 네.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행했다. 이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사유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범죄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게 경범죄 정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이제 주변을 소련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때 체포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것은 주거 부정이에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네. 해당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그 주부는 아마 장보러 나왔다. 했고 옷차림새도 네.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주거 부정자가 아니에요. 일단 네. 예, 노숙하는 분들 제가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림새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등록증,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주거 부정에 해당하는 사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네. 바로 해당되는 분들 외에 최근에도 몇몇 분들이 1인 시위를 하다가 그렇게 연행이 됐어요. 네. 연행이 돼서 지금 이제 형사 고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민사소송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제 왔습니다. 네. 왔는데 그것은 형법에 바로 이런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처벌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로 해서 지금 엄단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총선 국면을 앞두고서 네.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 경찰들이 저는 정치 견찰이라고 해요. 네. 네. 개나 다름없다. 아, 개는 귀엽기라도 합니다. 좀 견 붙이기도 좀 견찰이에요, 아까운데. 견찰. 네. 견찰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행세하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문제되는 건 이 시민과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만 했다 하면 반대로 되는 좀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식된다고 하면 이제 증식이 되고요. 네. 좀 주춤해졌다 하면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요.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 이제 해외 모범 사례라고 얘기한 다음에 네. 지금 바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태리에서는 레드존이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 아예 지금 이제 전 국민이 지금 격리 상태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나라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요. 됐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됐다라고 할 일이 아니고요. 네. 그 시진핑하고 똑같아요. 네. 시진핑 자기네들이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해놓고서 네. 이게 완전히 종식됐다고 하는 어떤 흔적도 없는데 네. 어저께인가 무한에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손 흔들고 우리는 뭐 다 이제 해결됐다라는 예. 다 퍼뜨리고서.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를 이번에 우리가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홍콩 시민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이제 항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네, 맞습니다. 참 이 오만 무능한 정권 정말 심판해야 되는데 네. 우리 200석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거기 그 전에 네. 일본 얘기 잠깐 할게요. 네, 일본 예, 얘기 지금 하시죠. 이제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사실은요 이번에 일본이 입국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네. 하는 부분들 일본에 대해서만 네. 예, 하는 부분이 지금 100개가 네, 넘는 네, 국가가 100여 개의 국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국민들한테 대해서 네. 지금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유독 일본한테 대해서 지금 하는 거 이거는요 지금 한마디로 지난번에 일제징용 판결 이후에 네. 일본이 반발을 해서 있었던 게 이제 그 반도체 수출 규제였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죽창가 부르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때 굉장히 이제 이 정권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다시 지금 써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결국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해놨다가 지금 이제 그거 유보라고 해서 얼마나 그 사실은 굴욕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그쪽에서 한일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 이제 좌파들이. 네. 근데 이건 한일전이 아닙니다. 아니죠. 한중전이죠.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안지성 싸움이다. 네. 저는 이제 살수대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그 중국에서 발생한 바로 이제 코로나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긴 부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차이나 게이트라고 해서 지금 뭐 김겨틀인가 뭐 이상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개입되는 부분들 해서 우리 이제 더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이번 총선은 한중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한일전이 아니라 한중전이다. 시청자분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 가지 보도도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번 정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네. 정말 이번 총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200석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총선? 이게 지금 정말 이번 중국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난 그런 사항들이 그야말로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그 어떤 국가가 방역 책임을 다하지 않고요.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서 네. 이렇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 또는 이제 무슨 신천지의 네. 책임 전가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만 우선시하는 식으로 네.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뭐겠어요? 이제 60명이죠. 60명 됐죠? 60명이 되는 분들의 생명이 지금 정말 아다지게 된 네. 상황이 생겼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참, 이 한 층에서만 90명의 확진자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
1층에 근무하는 이제 직원 수가 200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90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이 됐고, 그리고 다른 층, 7층에서 9층까지도 이제 다른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한 5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네. 지금 이제 그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제 독특한 예배 형식에 대해서 국가가 사실은 네. 방역 책임이 있는 국가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했었어야지 돼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콜센터, 왜 재택근무들 많이 했지만, 네. 콜센터 위험한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쵸. 알았어야지 맞죠, 국가는요. 맞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한 부분도 저는 국가 책임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선장, 네. 이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책임진 부분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네. 살인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주장하기를 이거는 사형죄 구형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형에 처해졌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전 똑같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범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정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으니 치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네. 범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말이죠. 마스크 수급, 이 마스크 약국에서 구입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상을 어떻게 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불편이 이제 짜증이 됐어요. 아, 네. 그죠? 그 다음이 또 분개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네. 그렇게 이 화난 마음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렇게 중대한 이제 이 과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번 총선에서 심판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문재인 정권이 종식됐다 하면 증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우한폐렴을 잠재워야 하는데, 재난기본소득으로 뭐 100만 원씩 준다, 가구당 60만 원씩 준다, 이 표를 의식한 현금 살포 정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오만무능한 문재인 정권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단순히 어느 당을 찍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걸러낼 자를 걸러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정말 많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의 실정 여러분들이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고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애국활동 함께 이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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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